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 듣지 못할 잔혹한 진실이죠. 그녀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여왕처럼 대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가 천천히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편안함에 중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남자가 그녀에게 도전할 만큼 강할 때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한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살금살금 움직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이런 행동이 그녀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에게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남자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환상, 벽을 깨는 것입니다. 그녀가 은밀히 갈망하는 깊고 생생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벽 말입니다. 그 벽을 허물 힘이 생기면 당신은 평범한 남자가 아닌 그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남자가 됩니다. 오늘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힘을 되찾고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그녀가 전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 그녀의 정신이 아닌 벽을 허물어뜨리세요. 모든 여성에게는 벽이 있습니다. 벽은 단순한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실망, 그리고 당신보다 먼저 간 남자들에게서 배운 교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어막입니다. 당신이 좋은 남자이거나 그녀에게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랑은 그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그녀의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그녀를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본질과 열정을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32세 라이언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언은 28세 클레어와 약 6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쳤으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클레어는 물러나거나 일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라이언은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그녀를 쫓고 안심시키고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효과가 있었던 것은 더 많은 달콤함이 아니라 경계와 도전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물러설 때마다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클레어가 냉정하게 그를 시험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벽과 경쟁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당신을 알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아. 그 순간은 분노하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현실적이며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클레어는 그의 존재가 자신의 끊임없는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에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조금씩 더 많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를 아파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무관심이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의 벽을 허무는 것은 내면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가 밀어붙일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은 필사적인 사람처럼 쫓아다니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또한 시험과 진정한 문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녀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이 그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경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면서도 필요하면 물러서는 법을 아는 남자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물러납니다. 그것 또한 힘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그녀의 벽을 허무는 것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더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꾸준한 자존감, 침착함, 지배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보여줌으로써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호기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호기심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역할은 그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남자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호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남자에게 반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벽을 제대로 허물 때 당신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나는 힘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힘으로 이끄는 남자는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만들기를 두려워하는 권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화 때문에 그녀는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하세요. 여성의 안전지대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지만 동시에 매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는 편안하고 익숙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만 형성된 관계는 쉽게 식상해집니다. 그녀의 존중, 욕망, 그리고 온전한 관심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녀가 안전지대를 넘어서도록 도전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한다는 것은 혼란을 조성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것이 똑같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순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르게 생각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할 때 당신은 그 순간의 원천이 되고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불편함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세니차는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고 도전을 피하고 끊임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삶을 낭비합니다. 만약 그녀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익숙하고 남자들이 항상 그녀 주변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면 당신이 끼어들어 사과 없이 차분하게 그 리듬을 깨뜨리면 그녀는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한다는 것은 종종 그녀가 기대하는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남자가 그녀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데 익숙하다면 당신은 정반대일지라도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들이 그녀의 일정에 맞춰 삶을 조정하는 데 익숙하다면 당신은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그녀가 적응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피상적인 대화에 익숙하다면 당신은 그녀가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밍을 잘 이해하고 너무 일찍 도전하면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예측 가능한 범주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당신이 안정감과 자제력을 보여준 후 당신이 불안감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그녀가 알게 될 때입니다. 마법은 그녀가 당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납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장난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깊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주에는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당신이 즐기고 함께 나누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는 그녀가 가진 자기 제한적인 믿음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극복하도록 도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면 그녀는 종종 저항하고 심지어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녀가 저항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그녀의 인정을 잃을까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당신은 그녀의 눈에 모든 순간을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독특한 매력을 형성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로만 보지 않고 자신을 살아있게 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며 스스로는 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해주는 남자로 봅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저는 성장을 선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성의 안전지대에 도전하는 남자는 작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익숙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힘의 균형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녀가 숨기는 진실을 드러내세요. 모든 여성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숨겨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면이 항상 어둡거나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녀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원초적인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세련된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남자라면 그녀와 공적인 관계만 맺는 다른 남자들과는 금세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캐묻거나 신문하거나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도전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경계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관찰력을 발휘하고 사소한 모순을 포착하고 다른 누구도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틴에 사는 31세 이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주제는 웃어넘기고 대화는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그녀의 성격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말투가 잠깐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차분하고 현실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이야기에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살펴보았고 결국 수년간 숨겨왔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코 평범한 남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진실은 종종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 내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거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마음속 깊이 남성에게서 그런 모습을 갈망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시카고에 사는 27세 메디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말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거침없이 지적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의 정직함을 중시하는 글을 올리면서도 화가 났을 때는 직접적인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할 때는 피하는 법이죠 라고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는 그를 존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매력을 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거의 따라할 수 없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침착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녀는 다시 벽을 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로서 다가간다면 그녀는 결국 당신이 점수를 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녀와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강점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모든 것을 다 본 남자는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당신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경고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당신을 더욱 시험할 것입니다. 매력으로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밀어내려 하거나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척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그 너머를 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녀의 말, 미소,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어떤 얕은 매력도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될 테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침묵 속의 그녀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 그녀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력이나 지위로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해낸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일어날 때 그녀는 단순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매력은 표면적인 수준에서 훨씬 더 깊고 떨쳐내기 어려운 무언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것은 그녀에게 훈계하거나 청하지도 않은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순간, 질문,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울로 인도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원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교육받은 자만이 자유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교육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인식을 선물처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불편함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기 인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차분하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모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충성심을 중시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이 그녀가 편의에 맞춰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녀를 공격하지 마세요. 대신 그건 당신이 중시한다고 말하는 충성심과는 다른 것 같네요.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세요. 침묵이 그 역할을 하도록 두세요. 사람들은 침묵을 싫어합니다. 침묵은 자신을 생각에 잠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생각에 잠기면 당신은 드물고 불편한 깨달음의 촉매제가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 아니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녀가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녀는 애초에 왜 그런 인정이 필요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어막에 금이 가는 것이고 그 틈을 통해 자기 성찰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많은 남성들처럼 자기 성찰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완전한 페르소나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바쁘게 지내고 사교적이며 주변 소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용한 진실에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그 조용한 진실을 소개할 때 당신은 그녀가 만난 또 다른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멈추게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성찰을 촉발하기 위해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기려고 한다면 그녀는 조종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과 자기 인식의 기준에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이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성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세요. 자기 성찰은 항상 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녀가 그 순간에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것의 묘미입니다. 실시간으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녀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것은 곧 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지 그녀를 기쁘게 하거나 인정해주기 위해 그녀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의 거울처럼 존재합니다. 그런 남자는 잊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녀가 떠나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나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의 내면을 마주하게 할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펼치는 미묘한 권력 게임에 단 1초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맞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균형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5단계, 강인함으로 존중받기.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력의 세계에서 존중은 종종 한 가지, 즉 강인함에 기반을 둡니다. 물론 강인함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강인함, 정신적 수양,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질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 유혹 또는 그녀의 시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존중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말을 하다가 압박감이 닥치면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중심과 기계가 있고 당신은 그것을 지킵니다. 댈러스에 사는 32세 마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크는 상황이 너무 가까워질 때마다 거리를 두는 습관이 있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당황해서 그녀를 쫓아다니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헬스장에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부재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존경과 매력은 폭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강인함은 차갑거나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깊이 알기에 누군가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여자들은 삶이 엉망이 될 때 남자들을 의지할 수 있는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험합니다. 뉴욕에 사는 27세 사라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거나 변덕스러워질 때마다 화를 내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자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끌렸습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진정한 힘은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면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거나 모든 좌절이 당신을 뚱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힘이 아닌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은 극적인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규율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작은 좌절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절박함에서 벗어나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힘은 원칙에 따라 사는 데서 나옵니다. 정직을 중시한다고 말한다면 불편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할지라도 그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어떤 거창한 낭만적인 행동보다 더 빠르게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여자가 당신의 강인함을 존중할 때 그녀의 행동은 변화합니다. 조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덜 다투고 당신이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덜 시험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짜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한 척하면서 지속적인 존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인함은 당신의 일부여야 합니다. 즉, 도전과 규율을 통해 그리고 성장을 요구하는 삶을 통해 강인함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댓글에 이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확고부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에도 확고부동한 남자는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 강인함을 활용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6단계. 신뢰 회복하기.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일단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 신뢰가 손상되면 종종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지 한두 주 동안의 갑작스러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을 수 있고 현실적이며 그녀의 믿음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관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매일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세요. 당신의 행동과 말의 일관성이 일치하여 의심이 더 이상 자라날 공간이 없을 때 신뢰는 다시 쌓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그녀가 상처받았거나 배신당했거나 실망했다면 당신을 바로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녀가 진정한 변화를 보지 못한 채 너무 빨리 용서한다면 이는 대개 그녀가 아직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나중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인내심은 또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녀의 신뢰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더 이상 처음부터 관계를 망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충분함은 당신의 노력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을 경험함으로써 정의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책임감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온전히 인정하세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 영향을 축소하지 마세요. 방어적인 태도 없이 온전히 책임을 질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임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하겠다고 한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라도 지키고 상황이 어려워도 침착하고 믿음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몇 주, 몇 달 동안 당신을 지켜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고 어려움에 대처하며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의 경계심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매력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지만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면 관계는 단조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애초에 그녀를 사로잡았던 자질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뢰와 매력은 함께 지속적인 관계의 토대를 만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관계가 강력한 것입니다. 간청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남자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뢰를 되찾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뢰를 활용하여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7번째 단계, 그녀의 숨겨진 욕망에 불을 붙여라. 모든 여성에게는 다층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면과 그것을 끌어낼 줄 아는 남성을 위해 숨겨둔 면이 있죠.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을 되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단순히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매력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 주변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욕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욕망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감정적인 면과 원초적인 본능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흥미롭게 만드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흥분도 긴장도 없습니다. 가짜 영화처럼 신비로울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계획, 그리고 자신만의 모험심을 가진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똑같은 문자로 인사하는 대신 부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루프탑 와인바에 가보는 것처럼 즉흥적인 모임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가자고 권해보세요. 32세의 이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오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뻔한 일상에 갇히는 대신 작은 놀라움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손편지를 보내거나 춤을 출 줄 모르는데도 살사 수업을 듣거나 금요일 밤을 예상치 못한 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눈빛에 다시 활기를 띠며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건강한 밀당의 역학관계가 형성될 때 그녀의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분 좋게 대해주고 놀리지 않고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정신적 자극을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그녀를 불러내고 그녀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세 사만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안전했지만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고 그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녀의 생각을 옹호하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생각을 옹호하게 만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러한 에너지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존재감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곁에 있어 주세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도 않고 딴 데 정신 팔려 스크롤하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녀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세요. 그녀가 하는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고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존재감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깊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측면을 잊지 마세요. 욕망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고조될 때 피어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잠시 멈추는 접촉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말할 때 당신의 손이 그녀의 손길을 잡아채려 하지 않고 살짝 스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바로 그 기술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안전과 안정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흥분, 신비,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주는 남자가 원하는 감정의 스릴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녀의 그 부분, 그녀의 진정한 열정을 불태우는 남자에게만 허락된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제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당신이 그녀의 숨겨진 열정을 깨울 수 있는 남자가 되면 더 이상 그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불꽃이 일상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타오르게 하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 단계, 그녀가 가기 두려워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모든 여성은 마음속 어딘가에 경계선, 즉 넘기 망설이는 곳이 있습니다. 드러내기 두려운 감정의 깊이일 수도 있고 미뤄왔던 삶의 변화일 수도 있으며 너무 취약하게 느껴지는 친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가 편안한 곳에서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그녀를 인도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친 방식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침착함, 그리고 확신의 뿌리를 둔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언젠가 썼듯이 견딜 수 있다면 참아라, 불평은 그만하라.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때때로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취약함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이별이나 신뢰 문제 때문에 벽을 쌓습니다. 그들은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가볍게 상황을 마무리하며 자신에 대한 더 깊고 복잡한 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남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 벽을 공격적으로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문을 열기로 결정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문을 열 때 당신은 판단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 공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틀에 박힌 생활 방식, 막다른 직업, 해로운 우정, 혹은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 내면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존재와 본보기가 촉매제가 됩니다. 그녀에게 행동하라고 훈계하지 마세요.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느껴지도록 살아가세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미지의 세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친밀함 속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리드할 남자라는 것을 그녀가 느낀다면 그녀는 당신이 이끌어주는 것을 따라 그녀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더 깊은 열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연결은 표면적인 차원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그녀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두려움에 맞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리드를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지러울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남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이상을 생각해 보세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때 피했던 곳으로 나아가는데 더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당신 사이의 유대감은 매력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할 것입니다. 존경,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두려움 너머로 인도할 수 있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결코 물러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9번째 단계, 가면 뒤에 숨은 여자를 깨우세요. 모든 여자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 속에 불확실성이 숨겨져 있고 장난기 어린 태도 속에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망, 거절,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갑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면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때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은 종종 자신의 진짜 모습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모습 속에는 더욱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하고 활기찬 여성이 있습니다. 연기를 하거나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는 여성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신뢰하는 남자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세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의 바비큐 파티에서 29세 클레어를 만났습니다. 외향적이고 매력적이며 농담도 잘하는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대화가 너무 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녀는 유머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늦은 밤 산책, 차 안에서의 긴 대화, 어떤 압박감도 없는 조용한 순간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꿈, 심지어 그녀의 경계심을 형성했던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이크가 움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허한 약속으로 그녀를 안심시키거나 당장 행복하게 만들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그녀가 그 가면을 조금씩 벗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취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그녀가 항상 재미있거나 완벽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여성을 깨우면 단순히 친밀감을 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만 아는 남성들과 그녀가 찾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과 함께 그 자유를 느끼고 나면 숨겨야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면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진정성을 활용하여 그녀를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녀에게 도전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단계. 그녀의 사랑을 멈추지 말고 유지하세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대부분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녀를 쫓는 것이 단지 그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력, 문자, 관심, 계획, 미묘한 미스터리까지 쏟지만 그녀가 자신의 것이 되면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절박한 몸짓이나 끊임없는 인정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녀를 이끌었던 에너지,
호기심, 그리고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쫓는 행위는 그녀의 관심을 얻는 것에서 그녀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연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생에서 유대감을 형성한 동물들조차도 춤, 선물, 함께하는 활동 등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의식을 거칩니다. 이는 본능적인 것으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기만족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5세의 에다는 32세의 미아와 3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 대부분은 파트너와 함께 지루하고 일상적인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미아가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즉흥적인 주말 여행을 계획했고 미아의 목표와 두려움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에도 삶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에다는 미아가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눈치채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혼란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미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미아는 연애에서 그저 안주하는 듯한 느낌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에 빠진 남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덕분에 계속해서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원칙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에픽티투스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런 다음 사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영감을 주고 설렘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파트너 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남자처럼 행동하세요. 처음뿐만 아니라 항상 말이죠.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지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꽃이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녀를 놀라게 하세요. 계속해서 영감을 주세요.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그녀가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녀를 쫓는다면 그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녀는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진실이죠. 사랑은 한 번 얻어서 노력 없이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존재감, 힘, 그리고 의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는 그녀가 떠나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찾았고 당신이 원하는 남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 듣지 못할 잔혹한 진실이죠. 그녀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여왕처럼 대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가 천천히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편안함에 중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남자가 그녀에게 도전할 만큼 강할 때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한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살금살금 움직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이런 행동이 그녀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에게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남자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환상, 벽을 깨는 것입니다. 그녀가 은밀히 갈망하는 깊고 생생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벽 말입니다. 그 벽을 허물 힘이 생기면 당신은 평범한 남자가 아닌 그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남자가 됩니다. 오늘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힘을 되찾고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그녀가 전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 그녀의 정신이 아닌 벽을 허물어뜨리세요. 모든 여성에게는 벽이 있습니다. 벽은 단순한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실망, 그리고 당신보다 먼저 간 남자들에게서 배운 교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어막입니다. 당신이 좋은 남자이거나 그녀에게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랑은 그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그녀의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그녀를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본질과 열정을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32세 라이언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언은 28세 클레어와 약 6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쳤으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클레어는 물러나거나 일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라이언은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그녀를 쫓고 안심시키고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효과가 있었던 것은 더 많은 달콤함이 아니라 경계와 도전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물러설 때마다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클레어가 냉정하게 그를 시험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벽과 경쟁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당신을 알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아. 그 순간은 분노하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현실적이며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클레어는 그의 존재가 자신의 끊임없는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에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조금씩 더 많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를 아파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무관심이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의 벽을 허무는 것은 내면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가 밀어붙일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은 필사적인 사람처럼 쫓아다니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또한 시험과 진정한 문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녀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이 그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경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면서도 필요하면 물러서는 법을 아는 남자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물러납니다. 그것 또한 힘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그녀의 벽을 허무는 것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더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꾸준한 자존감, 침착함, 지배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보여줌으로써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호기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호기심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역할은 그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남자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호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남자에게 반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벽을 제대로 허물 때 당신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나는 힘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힘으로 이끄는 남자는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만들기를 두려워하는 권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화 때문에 그녀는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하세요.
여성의 안전지대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지만 동시에 매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는 편안하고 익숙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만 형성된 관계는 쉽게 식상해집니다. 그녀의 존중, 욕망, 그리고 온전한 관심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녀가 안전지대를 넘어서도록 도전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한다는 것은 혼란을 조성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것이 똑같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순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르게 생각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할 때 당신은 그 순간의 원천이 되고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불편함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세니차는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고 도전을 피하고 끊임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삶을 낭비합니다. 만약 그녀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익숙하고 남자들이 항상 그녀 주변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면 당신이 끼어들어 사과 없이 차분하게 그 리듬을 깨뜨리면 그녀는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안전지대에 도전한다는 것은 종종 그녀가 기대하는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가 그녀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데 익숙하다면 당신은 정반대일지라도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들이 그녀의 일정에 맞춰 삶을 조정하는 데 익숙하다면 당신은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그녀가 적응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피상적인 대화에 익숙하다면 당신은 그녀가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밍을 잘 이해하고 너무 일찍 도전하면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예측 가능한 범주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당신이 안정감과 자제력을 보여준 후 당신이 불안감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그녀가 알게 될 때입니다. 마법은 그녀가 당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납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장난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깊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주에는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당신이 즐기고 함께 나누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는 그녀가 가진 자기 제한적인 믿음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극복하도록 도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면 그녀는 종종 저항하고 심지어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녀가 저항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그녀의 인정을 잃을까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당신은 그녀의 눈에 모든 순간을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독특한 매력을 형성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로만 보지 않고 자신을 살아있게 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며 스스로는 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해주는 남자로 봅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저는 성장을 선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성의 안전지대에 도전하는 남자는 작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익숙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힘의 균형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녀가 숨기는 진실을 드러내세요. 모든 여성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숨겨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면이 항상 어둡거나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녀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원초적인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세련된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남자라면 그녀와 공적인 관계만 맺는 다른 남자들과는 금세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캐묻거나 신문하거나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도전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경계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관찰력을 발휘하고 사소한 모순을 포착하고 다른 누구도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틴에 사는 31세 이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주제는 웃어넘기고 대화는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그녀의 성격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말투가 잠깐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차분하고 현실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이야기에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살펴보았고 결국 수년간 숨겨왔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코 평범한 남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진실은 종종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 내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거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마음속 깊이 남성에게서 그런 모습을 갈망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시카고에 사는 27세 메디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말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거침없이 지적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 정직함을 중시하는 글을 올리면서도 화가 났을 때는 직접적인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할 때는 피하는 법이죠 라고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는 그를 존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매력을 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거의 따라할 수 없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침착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녀는 다시 벽을 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로서 다가간다면 그녀는 결국 당신이 점수를 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녀와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강점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모든 것을 다 본 남자는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당신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경고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당신을 더욱 시험할 것입니다. 매력으로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밀어내려 하거나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척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그 너머를 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녀의 말,
미소,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어떤 얕은 매력도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될 테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침묵 속의 그녀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 그녀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력이나 지위로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해낸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일어날 때 그녀는 단순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매력은 표면적인 수준에서 훨씬 더 깊고 떨쳐내기 어려운 무언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것은 그녀에게 훈계하거나 청하지도 않은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순간 질문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거울로 인도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원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교육받은 자만이 자유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교육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인식을 선물처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불편함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기 인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차분하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모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충성심을 중시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이 그녀가 편의에 맞춰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녀를 공격하지 마세요. 대신 그건 당신이 중시한다고 말하는 충성심과는 다른 것 같네요.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세요. 침묵이 그 역할을 하도록 두세요. 사람들은 침묵을 싫어합니다. 침묵은 자신을 생각에 잠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생각에 잠기면 당신은 드물고 불편한 깨달음의 촉매제가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 아니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녀가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녀는 애초에 왜 그런 인정이 필요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어막에 금이 가는 것이고 그 틈을 통해 자기 성찰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많은 남성들처럼 자기 성찰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완전한 페르소나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바쁘게 지내고 사교적이며 주변 소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용한 진실에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그 조용한 진실을 소개할 때 당신은 그녀가 만난 또 다른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멈추게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성찰을 촉발하기 위해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기려고 한다면 그녀는 조종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과 자기 인식의 기준에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이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성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세요. 자기 성찰은 항상 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녀가 그 순간에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것의 묘미입니다. 실시간으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녀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것은 곧 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지 그녀를 기쁘게 하거나 인정해주기 위해 그녀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의 거울처럼 존재합니다. 그런 남자는 잊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녀가 떠나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나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의 내면을 마주하게 할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펼치는 미묘한 권력 게임에 단 1초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맞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균형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5단계 강인함으로 존중받기.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력의 세계에서 존중은 종종 한 가지, 즉 강인함에 기반을 둡니다. 물론 강인함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강인함, 정신적 수양,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질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 유혹 또는 그녀의 시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존중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말을 하다가 압박감이 닥치면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중심과 기계가 있고 당신은 그것을 지킵니다. 댈러스에 사는 32세 마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크는 상황이 너무 가까워질 때마다 거리를 두는 습관이 있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당황해서 그녀를 쫓아다니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헬스장에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부재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존경과 매력은 폭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강인함은 차갑거나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깊이 알기에 누군가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여자들은 삶이 엉망이 될 때 남자들을 의지할 수 있는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험합니다. 뉴욕에 사는 27세 사라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거나 변덕스러워질 때마다 화를 내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자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끌렸습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진정한 힘은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면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거나 모든 좌절이 당신을 뚱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힘이 아닌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은 극적인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규율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작은 좌절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절박함에서 벗어나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힘은 원칙에 따라 사는 데서 나옵니다. 정직을 중시한다고 말한다면 불편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할지라도 그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어떤 거창한 낭만적인 행동보다 더 빠르게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여자가 당신의 강인함을 존중할 때 그녀의 행동은 변화합니다. 조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덜 다투고 당신이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덜 시험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짜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한 척하면서 지속적인 존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인함은 당신의 일부여야 합니다. 즉, 도전과 규율을 통해 그리고 성장을 요구하는 삶을 통해 강인함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댓글에 이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확고부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에도 확고부동한 남자는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 강인함을 활용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6단계. 신뢰 회복하기.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일단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 신뢰가 손상되면 종종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지 한두 주 동안의 갑작스러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을 수 있고 현실적이며 그녀의 믿음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관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매일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세요. 당신의 행동과 말의 일관성이 일치하여 의심이 더 이상 자라날 공간이 없을 때 신뢰는 다시 쌓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그녀가 상처받았거나 배신당했거나 실망했다면 당신을 바로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녀가 진정한 변화를 보지 못한 채 너무 빨리 용서한다면 이는 대개 그녀가 아직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나중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인내심은 또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녀의 신뢰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더 이상 처음부터 관계를 망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충분함은 당신의 노력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을 경험함으로써 정의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책임감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온전히 인정하세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 영향을 축소하지 마세요. 방어적인 태도 없이 온전히 책임을 질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임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하겠다고 한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라도 지키고 상황이 어려워도 침착하고 믿음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몇 주, 몇 달 동안 당신을 지켜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고 어려움에 대처하며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의 경계심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매력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지만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면 관계는 단조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애초에 그녀를 사로잡았던 자질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뢰와 매력은 함께 지속적인 관계의 토대를 만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관계가 강력한 것입니다. 간청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남자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뢰를 되찾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뢰를 활용하여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7번째 단계, 그녀의 숨겨진 욕망에 불을 붙여라. 모든 여성에게는 다층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면과 그것을 끌어낼 줄 아는 남성을 위해 숨겨둔 면이 있죠.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을 되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단순히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매력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 주변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욕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욕망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감정적인 면과 원초적인 본능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흥미롭게 만드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흥분도 긴장도 없습니다. 가짜 영화처럼 신비로울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계획, 그리고 자신만의 모험심을 가진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똑같은 문자로 인사하는 대신 부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루프탑 와인바에 가보는 것처럼 즉흥적인 모임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가자고 권해보세요. 32세의 이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오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뻔한 일상에 갇히는 대신 작은 놀라움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손편지를 보내거나 춤을 출 줄 모르는데도 살사 수업을 듣거나 금요일 밤을 예상치 못한 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눈빛에 다시 활기를 띠며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건강한 밀당의 역학관계가 형성될 때 그녀의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분 좋게 대해주고 놀리지 않고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정신적 자극을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그녀를 불러내고 그녀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세 사만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안전했지만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고 그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녀의 생각을 옹호하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생각을 옹호하게 만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러한 에너지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존재감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곁에 있어 주세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도 않고 딴 데 정신 팔려 스크롤하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녀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세요. 그녀가 하는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고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존재감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깊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측면을 잊지 마세요. 욕망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고조될 때 피어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잠시 멈추는 접촉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말할 때 당신의 손이 그녀의 손길을 잡아채려 하지 않고 살짝 스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바로 그 기술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안전과 안정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흥분, 신비,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주는 남자가 원하는 감정의 스릴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녀의 그 부분, 그녀의 진정한 열정을 불태우는 남자에게만 허락된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제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당신이 그녀의 숨겨진 열정을 깨울 수 있는 남자가 되면 더 이상 그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불꽃이 일상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타오르게 하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 단계, 그녀가 가기 두려워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모든 여성은 마음속 어딘가에 경계선, 즉 넘기 망설이는 곳이 있습니다. 드러내기 두려운 감정의 깊이일 수도 있고 미뤄왔던 삶의 변화일 수도 있으며
너무 취약하게 느껴지는 친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가 편안한 곳에서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그녀를 인도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친 방식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침착함, 그리고 확신의 뿌리를 둔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언젠가 썼듯이 견딜 수 있다면 참아라, 불평은 그만하라.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때때로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취약함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이별이나 신뢰 문제 때문에 벽을 쌓습니다. 그들은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가볍게 상황을 마무리하며 자신에 대한 더 깊고 복잡한 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남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 벽을 공격적으로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문을 열기로 결정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문을 열 때 당신은 판단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 공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틀에 박힌 생활 방식, 막다른 직업, 해로운 우정, 혹은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 내면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존재와 본보기가 촉매제가 됩니다. 그녀에게 행동하라고 훈계하지 마세요.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느껴지도록 살아가세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미지의 세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친밀함 속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리드할 남자라는 것을 그녀가 느낀다면 그녀는 당신이 이끌어주는 것을 따라 그녀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더 깊은 열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연결은 표면적인 차원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그녀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두려움에 맞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리드를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지러울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남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이상을 생각해 보세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때 피했던 곳으로 나아가는데 더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당신 사이의 유대감은 매력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할 것입니다. 존경,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두려움 너머로 인도할 수 있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결코 물러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9번째 단계, 가면 뒤에 숨은 여자를 깨우세요. 모든 여자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 속에 불확실성이 숨겨져 있고 장난기 어린 태도 속에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망, 거절,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갑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면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때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은 종종 자신의 진짜 모습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모습 속에는 더욱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하고 활기찬 여성이 있습니다. 연기를 하거나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는 여성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신뢰하는 남자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세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의 바비큐 파티에서 29세 클레어를 만났습니다. 외향적이고 매력적이며 농담도 잘하는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대화가 너무 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녀는 유머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늦은 밤 산책, 차 안에서의 긴 대화, 어떤 압박감도 없는 조용한 순간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꿈, 심지어 그녀의 경계심을 형성했던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이크가 움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허한 약속으로 그녀를 안심시키거나 당장 행복하게 만들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그녀가 그 가면을 조금씩 벗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취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그녀가 항상 재미있거나 완벽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여성을 깨우면 단순히 친밀감을 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만 아는 남성들과 그녀가 찾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과 함께 그 자유를 느끼고 나면 숨겨야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면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진정성을 활용하여 그녀를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녀에게 도전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단계. 그녀의 사랑을 멈추지 말고 유지하세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대부분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녀를 쫓는 것이 단지 그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력, 문자, 관심, 계획, 미묘한 미스터리까지 쏟지만 그녀가 자신의 것이 되면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절박한 몸짓이나 끊임없는 인정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녀를 이끌었던 에너지, 호기심, 그리고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쫓는 행위는 그녀의 관심을 얻는 것에서 그녀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연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생에서 유대감을 형성한 동물들조차도 춤, 선물, 함께하는 활동 등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의식을 거칩니다. 이는 본능적인 것으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기만족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5세의 에다는 32세의 미아와 3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 대부분은 파트너와 함께 지루하고 일상적인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미아가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즉흥적인 주말 여행을 계획했고 미아의 목표와 두려움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에도 삶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에다는 미아가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눈치채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혼란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미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미아는 연애에서 그저 안주하는 듯한 느낌을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에 빠진 남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덕분에 계속해서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원칙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에픽티투스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런 다음 사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영감을 주고 설렘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파트너 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남자처럼 행동하세요. 처음뿐만 아니라 항상 말이죠.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지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꽃이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녀를 놀라게 하세요. 계속해서 영감을 주세요.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그녀가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녀를 쫓는다면 그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녀는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진실이죠. 사랑은 한 번 얻어서 노력 없이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존재감, 힘, 그리고 의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는 그녀가 떠나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찾았고 당신이 원하는 남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